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억대 연봉의 자녀라도 결혼의 짐이 된다고 말하는 언론과 금융사의 노후 불안 마케팅이 선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왜 관심을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해인가 싶은데요.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상대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결혼업체 대표의 말이 젊은이들의 보편적 결혼관인 양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 학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공영방송과 중앙일간지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형편이면 결혼의 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요즘 젊은이들에게 상대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가 상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100세 시대이니 국민연금 고갈이니 하며 노후 불안을 조장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결혼 문제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내세워 소위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의 자녀 결혼 불안 심리를 자극해 조회수 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또 아닌지 오늘 영상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어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기자가 직접 취재원을 만나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담글과 댓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요. 기사 시작 부분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고민사항이라며 2개의 상담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2030 커뮤니티에 대기업을 다닌다는 30대 직장인이 매달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아 5억 원을 모았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을 드리고 있어 결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사연을 올렸다고 소개합니다. 하나 더 보고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 대기업에 다닌다는 30대 상담글과 마찬가지로 부모 부양 때문에 결혼을 고민한다는 사례인데요. 한 익명 커뮤니티에 공기업에 다니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생활비가 나오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며 처가의 금전적 지원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어 결혼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는 상담글을 쓰고 공기업에 다닌다는 예비신랑조차 처가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두고 결혼해야 할지 걱정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보편적인 결혼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주장이나 사연이 이렇다라고 소개하려면 그 주장이나 사연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주장이나 사연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고서 소개하는 것이 기본적일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고 남은 돈으로 5억을 모았다고 하는 이 30대 직장인의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작코리아가 조사한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남자가 30세이고 여자가 27.3세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24 혼인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9세이고요.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30세 전후의 입사에 대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는 게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300명 이상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5,001만 원입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30대 직원이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특별히 성과급이 많은 직종이라고 전제하고 어쨌든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고 남은 800만 원으로 6년 동안 개인 용도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5억을 모은다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부모 노후 준비가 자녀 결혼에 짐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설정한 것이라면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결혼하면 생활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이라는 커뮤니티 상담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처가에 금전 지원은 없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을 올렸다는 한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과연 사실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결혼정보업체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한 다음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한 연구원은 택시 기사를 하는 아버지와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과의 만남이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조차도 차마 결혼을 권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고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는데도 자녀가 생활비를 왜 줘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법인 택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커리어넷에 따르면 청소원의 평균 연봉은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봉만 해도 5천만 원 내외는 될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자녀가 생활비를 줘야 하는지 뭔가 말 못할 집안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자녀가 부모의 노후 준비 부족으로 결혼을 걱정하는 사례는 적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앞에 든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 노후 생활비와 국민연금을 연계해 부모 부양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산층 노인 부부 월 생활비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65만 원에 불과해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감히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한 유튜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MZ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한 유튜브는 신혼 초 양가에 매달 용돈 30만 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해선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 것 같아 명절 때나 생신 축하금 외에는 가감히 끌었고 그 덕분에 4년 만에 6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인 부부 월 생활비가 4,5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말도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인 것은 물론이고요. 매달 양가의 용돈 월 60만 원을 주지 않아 4년 만에 6억을 모았다는 말도 앞에 30대 대기업 직장인이 5억을 모았다는 사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별도로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사에는 이 외에도 여러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대체로 비판적인데요.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기사를 왜 작성하는가? 여성 기자가 여성의 감정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어디 돈 없고 나이 많은 부모는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KBS 사례는 오늘 영상 분량상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KBS 한 시사 프로그램에 금융사 관계자가 출연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배우자가 될 상대에게 당신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행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노후 준비를 해둬야겠다며 상대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태를 질문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금융 관계자는 노후 준비는 30, 40대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50대도 늦지 않으니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연금 저축이나 IRP 상품에 대해 말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한 금융사 관계자는 부모 노후 준비와 자녀 결혼이 연관성이 있다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라며 마치 어디선가 들었다는 투로 이 두 관계를 설명할 뿐입니다.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문기사나 방송 내용 둘 다 부모가 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결혼에 짐이 될 수 있거나 하는 불안감을 조장해 클릭수를 늘리는 의도나 개인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불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불안 마케팅을 이용하는 기사나 방송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은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주제를 왜 계속해 다루는지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성 평양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이자 부정성 평양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이 바이마우스터 교수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욕조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많은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테러를 더 걱정하며 관심을 가지는 건 테러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방송은 아예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